워싱턴 한복판 지하 30m 전략 통제실. 새벽 3시 12분. 서울은 이제 막 새벽 공기가 퍼질 시간이지만 이곳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회의실 천장 스피커가 날카롭게 울린다. 미사일 발사 패턴 감지. 분석관들이 동시에 모니터를 바라보며 외친다. 북한이 또 쐈습니다. 초기 속도 잡혔습니다. 고각 발사 패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화면을 가리키며 얼어붙었다. 잠시만. 이게 뭐죠? 전광판 오른쪽에 미국 시스템보다 2분 빠르게 업데이트된 정보가 약하게 파란색으로 깜박이고 있었다. 거기엔 단 한 줄. 서울 대응 단계 완료.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대응 완료라고? 발사 직후가 아니라 발사 이전에 어떻게 한국이 의료다 먼저 움직인 거지? 이건 우리 위성망보다 빠르다는 뜻인데 말이 되는 건가? 새 인물이 서 있었다. 미국 국방부의 핵정책 담당자 스탠튼, 동아시아 분석을 총괄하는 샘비,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비공식 전략가라 불리는 톰 디킨슨. 스탠튼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방금 미사일을 확인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전에 이미 대응을 끝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분석관들이 서로를 보며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샘 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낮고 단정하게 말했다. 한국이 저렇게 먼저 움직였다는 건 단순히 발사 순간을 파악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저건 발사 패턴을 이미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톰 디킨슨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지금 흔들린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 전략인가? 스탠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들, 위급 상황을 알리는 붉은 글자들, 워싱턴 새벽 공기를 가르는 묵직한 긴장감.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록해라. 북한의 미사일보다 먼저 균열이 난 것은 미국의 기존 전략이다. 카메라는 빠르게 화면을 확대하며 전광판에 떠있는 문구를 다시 비춘다. 서울 시스템 준비 완료. 스탠튼이 화면을 향해 속삭인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하는 거지? 북한의 도발이 흔들어 놓은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Forever Young Korea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서울과 워싱턴 두 도시는 서로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세계를 뒤흔든 첫 충격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세계는 늘 같은 반응을 보인다. 또 쐈네. 도발이겠지. 하지만 그 단순한 반응 뒤에는 아무도 자세히 보지 않으려는 일정한 패턴이 숨어 있다. 워싱턴 지하 벙커에서도 이 문제는 늘 반복적으로 올라온다. 스탠튼이 회의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한다. 북한은 절대 의미 없이 미사일을 쏘지 않아. 매번 메시지를 담아서 보낸다고. 샘 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늦게 해석해왔을 뿐이죠. 북한의 발사는 무작위가 아니다. 내부 결속이 필요할 때, 협상력을 끌어올릴 때, 혹은 외부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흔들고 싶을 때, 미사일은 그들의 정치적 언어이자 국제무대에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주목 수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은 매번 새로운 발사 방식을 시험하고 새로운 거리를 조정하며 전 세계가 그 의도를 추측하게 만든다. 하지만 한국은 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 언어를 해독하는 법을 배워왔다. 스탠튼이 천천히 말을 잇는다. 도발은 반복됐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친 흐름이야. 그 흐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기서 잠시 한국의 입장을 돌아보자.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 선언을 통해 한국은 핵무기를 들이지 않고 북한도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언제나 북한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제 생태계를 고려하고 동맹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핵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분명했다. 국제적 고립, 경제 제재, 외교적 파장, 동맹 구조의 균열. 한국은 이 모든 리스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다. 한국은 핵 없이도 북한보다 강해지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샘 리가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한국은 핵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한국은 정보와 속도와 기술로 싸워요. 미국은 여전히 냉전식 분석을 고수한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탐지하고, 분석하고, 경로를 추적하고,
반격 정책을 논의한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다. 이미 발사 징후 단계, 심지어 그 이전 단계에서 북한의 행동 패턴을 먼저 포착한다. 그래서 워싱턴 지하 벙커에선 종종 이런 말이 나온다.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더 빠르게 읽는다. 국제정세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본질은 단 하나다. 북한의 미사일이 겨눌 대상은 한국이지만 그 미사일이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한국은 핵이 없어도 핵을 가진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힘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힘이 지금 세계 전략의 무게중심을 바꾸고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Forever Young Korea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이제 본론에서 다룰 것은 단순한 북한의 도발이 아니다.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조용히 주도하는 한 나라의 이야기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미 포화된 전자장처럼 묵직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스크린의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푸르게 비추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커피컵이 식어가고 있었다. 누구도 건드릴 여유조차 없었다. 북한의 움직임이 감지된 순간부터 워싱턴은 긴급 대응 체계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한국이 이미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이었다. 스탠튼은 마치 믿기지 않는 일을 본 사람처럼 스크린을 바라봤다. 서울에서 지금 이걸 우리보다 먼저 보냈다고? 데이터 패널에는 북한 발사기지, 인근의 미세한 집안 진동, 연료 차량의 야간 이동 시간, 조립동 내부 온도 변화가 시간대별로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일부는 미국이 아직 의미 없는 잡음으로 분류하는 데이터였다. 샘 리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말했다. 이건 잡음이 아닙니다, 스탠튼. 한국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 수치를 준비 신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톰 디킨슨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우린 배경 잡음으로 버리는 수준인데 한국은 이걸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샘 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북한과의 거리 때문에 그리고 특수한 정치군사 환경 때문에 이 지역 데이터를 미국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발전해왔습니다. 데이터량은 미국이 더 많지만 적합한 데이터를 가장 정확히 골라내는 건 한국입니다. 스탠튼이 곧바로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우리의 위성 해상도는 세계 최고지 않나? 한국보다 훨씬 상위급인데. 그러자 샘 리가 차트를 바꾸며 대답했다. 위성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습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샘 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톤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북한은 폐쇄 국가입니다. 군사 현장 작업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입니다. 한국은 그 반복을 70년 동안 관찰해왔죠. 미세한 변화, 예를 들어 연료차가 예정보다 40분 일찍 움직였다거나 인력의 교대 간격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건 미국 시스템에선 변수지만 한국 시스템에서는 발사 조짐입니다. 톰은 자신의 노트북을 천천히 다듬며 말했다. 그럼 한국은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발사 이전의 움직임을 추적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샘 리는 조용히 웃었다. 미국이 결과를 본다면 한국은 원인을 봅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동안 회의실 스피커가 다시 울렸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분석 보고서 수신. 알림창에 뜬 시간은 북한 미사일 준비가 감지되기 7분 전. 샘 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보세요. 한국은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당일 북한 현장 인력의 발자국 패턴까지 분석해 작업 효율성 변화를 도출하고 있었다. 이건 미국도 가진 기술이었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교차 분석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 한국만 하고 있었다. 스탠튼은 책상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군. 정보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건가? 맞습니다. 샘 리가 대답했다. 미국은 전 세계 분쟁 대비를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단 하나 북한만 분석합니다. 초점이 좁은 쪽이 더 깊게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톰은 속삭이듯 말했다. 한국은 북한의 숨소리까지 읽는군. 샘 리는 말없이 타임라인 데이터를 열어 모든 참가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거기에는 지난 1년간 북한이 미사일을 준비한 시점부터 발사를 진행하기까지의 모든 패턴이 정리돼 있었다. 작업자 교대 간격 증가, 연료 차량 이동 경로 단축, 전자파 신호량 증가, 인력 비상 호출, 이동형 발사대 배출, 주변 부대의 통실량 급증, 발사 준비 완료, 실제 발사. 이 흐름을 보고 있던 젊은 분석관이 갑자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말했다. 한국은 이 전 과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샘 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패턴을 기반으로 한국은 북한의 발사 의도를 발사 후 6시간 전부터 감지할 때도 있습니다. 스탠튼은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5시간 전, 그건 사실상 예지 수준 아닌가? 예지라고 하기엔 너무 과학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샘 리는 태블릿을 들어 한 장의 그래프를 보여줬다. 한국은 북한의 일상 패턴, 즉 평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을 빠르게 감지하죠. 이건 미국이 아무리 위성이 많아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톰이 물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는가? 샘 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이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크린에는 한국군의 대응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이미 대비 태세가 올라가고 있었고 특정 부대는 예상 궤적에 따라 요격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미사일 발사 3분 전에는 국민 안전 앱을 통한 내부 경보 준비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이 미국보다 2분 일찍 이루어졌다. 스탠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전략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움직임을 리드하고 있었군. 샘 리가 조용히 덧붙였다. 한국은 핵 없이도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억제력의 이름은 속도, 정확성, 그리고 예측 능력이죠. 그 말이 떨어지자 워싱턴의 또 다른 회의실에서는 더 큰 논쟁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한국을 동북아 전략의 중심에 둬야 한다. 미국이 중심을 넘겨주면 안 된다. 이미 넘겨졌어. 정보 속도가 모든 걸 결정하니까. 한국은 핵이 없어도 억제합니다. 미국은 핵이 있어도 대응이 늦다. 그렇다면 동맹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시대는 끝났다는 뜻인가? 아니, 우리가 맞춰야 한다는 뜻이지. 이 논쟁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다. 미국의 70년 전략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 사이 다시 스피커가 울렸다. 북한, 발사 준비 진입. 출처 대한민국 분석망. 톰은 손을 떨며 스탠튼에게 말했다. 스탠튼, 이거 미국 시스템엔 아직 준비 신호가 안 잡힙니다. 스탠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샘 리 쪽을 바라봤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샘 리는 짧게 대답했다. 네.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치 미국이 뒤늦게 현실을 깨닫는 순간을 상징하듯. 스탠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모든 참가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계산 중이었군. 샘 리는 차분히 대답했다. 한국은 대응 중이고요. 그리고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패배나 충격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침묵이었다. 스탠튼은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바뀌어야겠군. 한국을 추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서기 위해. 워싱턴 지하 전략 벙커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분석 회의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누가 봐도 결론을 확정짓기 위한 역사적 순간의 공기였다. 그린 속에 떠있는 한반도의 열지도, 서울 도심의 실시간 상황판도 이제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이제는 세계 전략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거울이었다. 스탠튼이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처음 회의를 시작했을 때와 완전히 달라 있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 그리고 약간의 오만함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오직 하나의 감정만 담고 있었다. 인정. 그 어떤 강대국도 쉽게 내리지 않는 가장 어려운 인정. 그는 천천히 한반도 지도 위로 걸어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점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수천만의 삶이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스탠튼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작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의 세 사람 샘 리, 톰 디킨슨, 그리고 스탠튼 모두가 그 말이 갖는 무게를 알고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 싸움, 영공과 해상에서 숨막히게 교차하는 각국의 의도들. 이 복잡한 동북아 판도에서 미국은 항상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방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의 사실을 드러냈다. 한국은 처음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 계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한국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샘 리가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흔들린 건 미국의 기존 전략이었죠. 그 말에 회의실의 조명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스탠튼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한국은 핵이 없어도 억제력을 만들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핵 중심 전략을 한국은 정보와 속도로 단숨에 뛰어넘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책상 위 문서를 천천히 쓸었다. 종이가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톰 디킨슨이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한국이 없으면 동북아 전략은 단 한 줄도 써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의 위상도 유지되지 않죠.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략의 중심에 놓인 유일한 축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을 가리켰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가장 먼저 있는 나라 역시 한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결론에 도달하는 나라도 한국입니다. 샘 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을 견디며 살아온 민족이니까요. 핵의 그림자 아래에서 경제를 만들고 기술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세계 전략의 판도까지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찼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도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스탠튼과 디킨슨을 쳐다보았다. 한국은 세계 전략의 방향을 강제로 교정해버리는 나라입니다. 회의실의 정막이 떨어졌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때 벙커의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다. 서울의 정보센터에서 보내온 최신 분석이었다. 서울의 시스템은 아직 깨어 있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었다. 디킨슨이 화면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또 한국이 먼저군. 그 순간 스탠튼이 돌아섰다. 그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선명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이 지역의 시작도, 전환도, 종결도 한국이 결정합니다. 그가 지도 위에 서울에 손을 올렸다. 한국은 이 게임의 종결자입니다. 샘 리도 미세하게 미소를 띄었다. 모두가 몰랐던 진실이죠.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니까요. 톰이 조용히 마무리했다. 그리고 한국은 핵이 없어도 핵보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정보, 속도, 기술, 민첩성. 한국은 그 모든 걸 압축해 단 하나의 능력으로 만들었죠. 그는 화면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능력은 바로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힘입니다. 회의실의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서울의 야경만이 스크린의 마지막 잔상처럼 남았다. 수천 개의 불빛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우리가 이 지도를 움직인다. 세상은 이제 안다. 한반도를 흔드는 힘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다. 그리고 한국은 오늘 스스로 세계 전략의 종착지를 열어젖혔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Forever Young Korea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